말소기준 권리가 3월 10일 날 근저당이다. 여기도 지분경매인데 3월 10일 근저당. 요것도 3월 10일 날 근저당이다. 근데 누가 거주하느냐? 거주는 B가 거주하고 있어요. B가 거주하는 거죠. 거주. 항상 권리 분석할 때 권리 분석을 쉽게 하려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놔야 돼. 거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낙찰 받으면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지, 그리고 내보낼 수 있는지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인수할 금액은 없죠. 그럼 대신에 내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좀 달라지지만, 이번에는 인수할 금액이 발생해요. 그리고 내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B가 거주하는 건 자기 지분은 뭐 임차권자로 거주하는 거 아니지만, 자기 지분은 이제 지분권자로 거주하는 거지만, B가 C하고 계약을 맺고 A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언제 맺었냐? 1월 10일 날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하고 전입식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리고 보증금은 뭐 한 1억 5천이다. 이제 그 계산하기 좋게 5억이다. 이번에는 5월 10일 날 그 5월 10일 날 B가 자기 지분은 뭐 의미가 없는 거고, 요거 이제 그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이제 그 계약을 하고 대항 요건을 맞췄다. 이렇게 맞췄다. 이랬을 때 첫 번째 사례일 때 하고 두 번째 사례일 때 B가 A하고 C하고 계약을 맺은 게 A 지분에 대해서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고, 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는 5월 10일 날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가졌을 때, 이럴 때 우리가 권리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계약하고 대항 요건을 가졌으니까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있죠. 이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이 4억 갖고, 왜냐면 5억인데 자기 지분을 빼놓고 나니까 4억에 전세계약서를 맺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 한 3억 주고 이 사람한테 1억 줬다. 이래가 임대차 계약을 썼다. 이걸 이제 그 4억을 갖고 5분의 3, 5분의 1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금액을 정해봤어요. 수학으로 공식을 풀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지금 뭐 그 강의 중에 할 필요 없으니까 요 4억을 5분의 3으로 5분의 1로 나누니까 3억 1억으로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해서 계속해서 사다가 계약 기간이 지났을 때에 나갈 때에 전세보증금을 갖다가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계약 기간 내에 이 새로운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에 임대인이 변화가 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아파트에서, 근데 임차인이 B예요. 근데 소유자가 C로 바뀌는 것까지 B 임차인에게 그걸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도록 이 법으로 강제를 하게 된다면 그 임차인에게 상당히 그 부당한 효력을 법리적으로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집을 팔 때에는 반드시 임차인이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 소유권을 C한테 매각했을 때, 그럴 때에 종전에 A하고 임대인이 G가 C한테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동의 없이 했을 때에는 B 임차인은 C에게 임차권을 승계시킬 것인지 아니면 승계시키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건 자유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기 때문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면제권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한다. 그러면 낙찰자는 인수할 금액이 얼마냐? 4억에 곱하기 5분의 3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정한 게 똑 떨어지지 않죠? 3억이라고 가정했죠? 3억을 우리가 3억 원을 인수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 B는 A하고 C가 공동 임대인이에요. 이 공동 임대인은 채권 물가물세에 따라서 4억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A나 C는 임대인의 지위를, 즉 다른 말로 하면 채무자의 지위를 면제받지 못해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수하는 거는 4억이에요. 이 4억을 요 A에 대한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거는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고, 자기 지분 비율을 벗어나는 1억 원에 대해서는 물상 보증인으로 인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A는 B에 대한 임차인에 대해서 A와 C가 공동 임대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자기가 3억 받고 C가 1억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는 공동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 C가 1억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A가 C한테 물어주고 A가 C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 임대인, tức 공동 채무자 간에는 그 전액 변제가 될 때까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원칙적으로 4억을 인수하는 게 맞아요. 이걸 낙찰받은 사람은 그대로 낙찰받은 사람은. 근데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3억, 물상보증 담보 책임은 1억 이라는 거죠. 그런데 C가 충분히 1억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낙찰받을 때 3억만 인수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낙찰받으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당연히 이제 대항력을 주장하니까 이런 사례에서는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는 이 사람이 배당요구를 했어요. 배당요구를 해가지고 얼마를 받았냐? 여기서 이 지분 경매에서 2억 5천을 배당받았어. 2억 5천을 배당받았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2억 5천을 배당하면은 인수할 금액은 4억이 아니라 얼마냐? 1억 5천이 되는 거죠. 이거 채무자로 인수할 건 3억이 아니라 2억 5천이니까 3억을 책임져야 되는데 2억 5천을 배당했으니까 5천만 원을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고,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은 그대로 1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얘기하면 되나.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보면 3억 5천을 배당받았다. 이럴 때에는 원칙적으로 1억을 인수하지만 채무자로 인수할 건 없고,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 5천만 원이다. 그러면 C는 5천만 원을 부당이득을 보게 되죠. 그거는 A가 대신 변제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 그러나 이번에는 B가 임대차 계약을 말소기준일 이후에 계약을 맺었어요. 이렇다고 하면 이건 어차피 경매는 소멸되는 거예요. 이 말소기준일 이후의 계약은 이 근저당권의 처분권 행사로서 소멸되기 때문에 인수할 권리는 없는 거지. 인수할 권리나 금액은 없는 거죠. 이번에 내보낼 수 있느냐? 낙찰자는 5분의 3 지분을 갖고 이 B는 자기 지분 5분의 1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5분의 1 지분이니까 두 개를 다 합쳐봐야 5분의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분의 3 지분권자는 과반수서 민법 265조에서 적법한 관리행위, 공유물이 관리행위로서, 공유물이 관리행위라는 건 뭐냐면 사용수익도 하지만 사용수익을 배제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 거, 계약을 해지 또는 사용수익을 배제시키는 것, 즉 인도명령 취하는 거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도명령을 대상이다, 명도 대상이다, 지금처럼 분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를 한번 보자. 이번에
이와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자, 이와 같은 경우를 B가 했는데 계약을 언제냐? 1월 10일 날 계약을 맺었어요. A 지분에서. 뭐 이때 갖고 자기 지분은 뭐 지분권유로 사용하는 거니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4월 10일 날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자기 지분을 하고 그렇게 했다. 이랬을 때 이거를 낙찰받으면 첫 번째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이러한 경우 보증금이 3억 원이다. 여기 3억 원이다. 이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했다. 그랬을 때는 인수할 이제 인수 금액은 원칙은 3억을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1억 5천이 되는 거고, C에 대한 물상 보증인으로서의 그 인수하는 거는 1.5억이 되는 거예요. 1억 5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경우라면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어요. 배당 요구에 전액 배당 받는다면 배당 요구 하루를 한순간 이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왜냐면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계약 해지를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약 해지를 하면서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요구하면 우선 변제 대항력은 소멸되고 우선 변제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배당금이 생기면 전액 배당받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행 항배권을 갖는다. 물론 그것도 대항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우선 변제권에 대한 대항력하고 우리가 사용수익권에 대한 대항력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여기서 배당 요구해가지고 얼마 받느냐? 2억을 배당받았어요. 그러면 인수할 것은 얼마냐? 1억을 인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채무자로 인수할 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2억을 배당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C가 얼마를 남아요? C가 1억만 책임지면 되죠. 그러면 C는 얼마예요? 1억 5천을 책임져야 되는데 5천만큼만큼 부당이익을 봐요. 그건 누구냐? A가 대신 변제해 준 거기 때문에 A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거지 낙찰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내보낼 수 있냐?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내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소기준을 이유다. 그러면 이 임차권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B는 어떻게 자기 집은 그 3분의 1하고 그러니까 인수할 권리는 없는 거죠. 인수할 권리는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없지만 내보낼 수 있느냐? 왜냐면 자기 1분의 1하고 임차권 효력이 또 3분의 1이 있으니까 3분의 2 있다 보니까 3분의 2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좀 전에 이제 했으니까 요 밑에 거죠. 밑에 거. 자기 집은 3분의 1하고 요 자기의 집은 A의 임대차 계약은 말소기준을 이유 때 소멸되지만 자기 3분의 1 지분하고 임대차 계약이 3분의 1 지분이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2를 가지고 있는데 낙찰자는 3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으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적법하게 관리 행위를 관리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배제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못 내보내죠. 그렇지만 3분의 1 지분권자 지분은 있지만 사용수익하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이 B한테 A 지분에 대한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주택 사용료를 청구할 수가 있죠.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부당이득을 보게 되니까 뭐 이제 A 2분의 1, B 2분의 1 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A 2분의 1, B 2분의 1 지분은 이와 비슷하니까 참고하면 돼요. 그 대신에 이제 보면 임차인이 거주할 때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임차인이 거주할 때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 A 2분의 1, B 2분의 1은 생략하는 겁니다. 자, 임차인이 거주할 때 A, B, C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임차인이 거주할 때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지 제일 무서운 게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죠. 권리 때문에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고 인수할 금액으로 인해서 비싸게 사가지고 손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보낼 수 있냐 없느냐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A, B, C가 있는데 A, B, C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거주할 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주택이나 상건물을 A가 5분의 3을 가지고 있고 B가 5분의 1, C가 5분의 1. 이번에는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번엔 뭐 A가 2분의 1, 뭐 B가 2분의 1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여기서 볼 때는 가정이 A, B, C 모두 공동 임대인이다. 이거는 공동 임대인이지만 다른 말하면은 공동 채무자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이렇게 공동 임대인 즉 단 공동 채무자 간에는 전체가 채무를 면제 될 때까지 채무자의 지위를 면제받지 못해요. 이제 전체가 해결될 때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즉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지 못하는 거죠. 전체를 그래서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거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거고 공동 채무자 중에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책임은 물상보증인이 담보 책임을 지는 거죠. 예를 들어 3억인데 이렇게 ABC가 1억씩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 ABC가 이 공동임대인으로서 돈 받은 돈에 대해서 A든 B든 C든 모두가 3억이 변제될 때까지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내 비율에 되는 거는 3억 중에 채무자로 하는 거고 내가 B의 1억, C의 1억에 대한 대신 변제해 주는 거는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으로서 대신 변제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공동 채무자 간에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전액 변제될 때까지 이 공동 채무자의 지위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공동 채무자 간에서는 우리가 내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것은 채무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내 공동 책임은 물상보증인의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요 지분이 이제 지분 경매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여기도 첫 번째는 ABC 모두 공동 임대인일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5월 10이다. 근저당이다. 여기는 없는 거죠. 여기도 5월 10일 날. 여기도 5월 10이다. 여기 이제 3월 10일 날 누구냐? 갑임차인. 또 7월 10일 날 을임차인. 이니 A, B, C 계약을 맺었고 요건 말소기준권 이후에 A, B, C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은 5억이다. 5억은 왜냐면 5분의 3이니까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정한 거죠. 내가 이거를 지분경매로 낙찰받았다. 지분경매로 낙찰받았다. 이게 말소기준권 이후의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배당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대항력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계약기간 동안 살겠다는 거니까 남아있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사용주식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고 계약기간이 말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동임대인 간에 채권 물값에 따라서 공동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로 다른 사람이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거는 물상보증인이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원에서는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인수 금액을 따지는 거죠. 두 번째는 명도 문제. 인수 금액이 얼마냐? 원칙은 5억을 인수하는 거예요. 5억에 대해서는 A, B, C가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이 A가 4억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1억을 못 받으면 그 갑임차에는 이 사람한테 5억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5억을 했는데 배당 요구가 가지고 채무자로서 인수하는 거는 5억에 5분의 3이니까 3억. B에 대한 B에 대한 물상 보증인 담보 책임. 물상 보증인이 담보 책임은 1억. C에 대한 C가 안 갚았을 때 물상 보증인 담보 책임은 1억. 이렇게 해결되는 거죠. 이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하니까 뭐 내보낼 수는 없는 거죠. 이번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얼마를 배당을 받았냐면은 2억을 배당을 받았어요. 2억을 배당받았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3억이 인수할 거죠. 그러나 채무자로 인수할 거는 1억. 그리고 B에 대한 물상보증인은 5천.